안녕하세요. 12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 속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페드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디램 쪽에서도 전 세계 3등, 1, 2등을 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한다면 그 다음은 이 마이크론이 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디램이지. 반도체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있는 기업이고 딱 경기랑 맞물려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아직까지는 손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다양한 반도체 섹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 CEO는 실적 보도 자료를 통해서 AI가 시장 전반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와 AI 덕에 내년 성과가 다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이 내용이 하나의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얘기가 들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이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3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1 그리고 이전에 발표되었던 잠정치였던 5.1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거든요. 특히나 미국 경제를 지지해온 소비 지출 증가율이 3.6에서 3.1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기준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 금리 인하 3월 달에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 역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FOMC나 아니면 인사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 곧 있으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방향성을 잡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안 좋지만 이게 다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니까 주식만 좋았다? 주식만 좋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선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거지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 당장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 좋았는데 주식은 먼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89달러로 마이너스 0.44%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 역시 인플레의 큰 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 앙골라 오펙 회원국서 탈퇴한다 하면서 감산 쿼터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는데 여기만 그럴까요? 다른 국가들 역시도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따라서 오펙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내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미국 내년 석유 증산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펙에서 탈퇴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에서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오펙 나 홀로 감산할 수 없다. 증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유가의 가격이 또 한 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2014년 생산량이 폭등했을 때 유가 100불이었던 게 순식간에 40불 아래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네,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플레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유가 하락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통의 제약사들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 일단 이 부분 좋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도 요즘에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 갤럭시 워치가 온디바이스의 한 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던 애플 워치 지금 혈중 산소 농도 관련 특허 때문에 미국에서 울트라2랑 애플워치 9이 판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지금 갤럭시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장을 연기해놨던 기업들에서 차근차근 다시 재상장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마켓컬리 역시도 이 편의점을 뚫으면서 상장 관련으로 이슈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들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관련 주주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PF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쁘고 극단적으로 이 관련 내용이 갈리게 될 테니까 건설사를 만약에 투자하실 생각이라면 잘 보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끝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멤버십 홍보 하나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금리 관련 얘기를 하면서 11월 그 이전부터 제약바이오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특히나 제가 정확하게 11월 23일에 여기 날짜 보이시죠? 이 HLB 31,9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만약에 파동이 생기게 되면은 최소가 박스권이고 돌파했을 때 5만 원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후 파동을 돌파하고 무려 5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놓쳐갖고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24년 대박날 수 있는 종목 멤버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아시죠? 구독하기 옆에 가입 버튼 눌러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관심 종목 일주일에 한 번 알차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조정 나오고 오늘도 빠지나 싶더니 아래 꼬리 달리면서 가격 방어 나오고 있죠. 근데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게 된다면 더더욱 걱정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신한울 2호기 최초로 개통 연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두고 이 테스트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신한울 뭐 5, 6호기가 갑자기 건설이 뭐 성공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를 잡으려고 정부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 큰 축의 하나인 전기세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이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이외에 원전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도 보면 좋은데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 원전은 회복이 됐죠. 근데 여기에 더해갖고 지금 원안위에서 SMR 규제 연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 SMR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지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이렇게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가 커진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대형 원전 말고도 소형 원전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내용으로 꾸준하게 부각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에너빌리티의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관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에 에너빌리티에게 최고 중요한 건 외국인인데 어제 매도가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얼만큼 나왔다? 뭐 매수한 거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그런 수치만 매도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어제는 쉬어가는 템포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쉬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수급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1순위로 여기 보면서 괜찮다면 홀딩 해도 되겠죠? 이건 단순한 게 정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역시나 21선 위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지지라인 어디까지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61선. 이 위에 있다면은 한 번 더 찍어서라도 21선 돌파할 가능성 높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121선 부근 여기를 아직 돌파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241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핵심을 뚫었구나. 요 부분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1차 목표로 481선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81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변동성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한 번 더 윗꼬리를 달더라도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고 이 위에서 자리를 잡는데 수급을 딱 켜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이 여전히 매집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시고 그때 우리가 노려봐야 될 구간은 어디냐면 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2만원 아래까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엔 물려있는 개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본전된 건데 가만히 있을까요? 누군가는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끌고 갈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기서 매도할 겁니다. 이거를 버티겠다, 소화하겠다 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1차적인 목표는 2만원 아래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거 총정리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도 긍정적이다. 뭐 나쁠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오늘도 좋아. 완벽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하나만 보면은 방향성 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핵심은 21선인데 그래도 61선까지 널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1선 저항을 돌파하면 48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한파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